도널드 트럼프의 그 공격적인 정치 스타일 다들 한 번쯤 보셨죠? 그게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바로 그 기원을 만든 한 남자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그냥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아주 치밀한 플레이북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플레이북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바로 로이 콘입니다. 젊은 도널드 트럼프의 멘토이자 변호사였고 훗날 그의 정치적 DNA를 완전히 설계하게 되는 인물이죠.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스승과 제자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1970년대 젊은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에게 로이 콘이 딱 심어준 철학이 있었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자비했죠. 뭐냐면 위기는 방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공격으로 그냥 짓밟아버려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생각이 모든 전술의 기초가 된 겁니다. 이런 철학이 이제 구체적인 세 가지 승리 규칙, 바로 콘의 플레이북으로 완성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규칙의 핵심은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절대 타협하거나 항복하지 마라. 콘한테 타협은 그냥 나약함의 상징이었거든요. 둘째, 공격을 받았다? 그럼 즉시 더 큰 소송으로 맞받아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설령 좀 불리하게 합의를 했더라도 바깥에는 무조건 우리가 완벽하게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콘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플레이북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을까요?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973년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회사를 인종차별 혐의로 고소했던 일이죠. 보통 같았으면 어떻게든 방어하거나 합의를 시도했겠죠. 근데 콘의 조언은 원년이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방어는커녕 오히려 법무부를 상대로 이건 명예훼손이다 라면서 이 금액, 무려 1억 달러짜리 맞고소를 걸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즉각 반격하라는 두 번째 규칙이 실행된 순간이었죠.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법무부랑 합의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유죄를 인정하는 조항은 쏙 뺐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콘은 트럼프한테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서 대중에게는 마치 거대한 정부랑 싸워서 이긴 영웅처럼 보이게 포장하라고 가르쳤어요. 세 번째 규칙, 승리를 주장하라. 이게 완벽하게 먹혀 들어간 거죠. 그런데 법정에서의 싸움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바로 대중의 인식을 만드는 미디어였죠. 바로 이게 콘의 미디어 전력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대중들은 복잡한 진실보다는 훨씬 자극적이고 대담한 주장을 더 잘 기억한다는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진실이 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은 트럼프한테 아주 구체적인 기술들을 가르쳐줬어요. 예를 들면 기자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슬쩍 우리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흘리라는 거죠. 일부러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존 배런이라는 가명으로 기자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화자찬하는 정보를 막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나중에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시대를 만나면서 정말 훨씬 더 파괴적인 무기가 된 거죠. 하지만 말이죠. 트럼프는 스승의 이 플레이북에서 딱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부분은 배우지 않았거나 어쩌면 일부러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충성심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요. 로이 콘한테의 충성심은 기브 앤 테이크, 즉 상호적인 거였어요. 자기 친구가 어려우면 끝까지 곁을 지켜줬죠. 하지만 트럼프에게 충성심이란 건 오직 자신에게만 향하는 일방적인 의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신의 멘토였던 콘이 병들고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하면서 모든 힘을 잃게 되자 트럼프는 그에게 맡겼던 법률 업무를 싹 다 걷어들이고 아주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이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배신당한 콘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도널드는 얼음물을 눕는다. 트럼프의 그 비정함에 대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참 씁쓸한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전략의 진짜 뿌리, 그 근원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1950년대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카시즘,
다른 말로 레드스퀘어에 닿아 있습니다. 콘의 전술이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번 보세요. 1950년대 메카시즘이라는 공포 정치에서 시작된 게 70년대에는 한 개인의 비즈니스 전략으로 쓰였고 마침내 한 나라의 통치 스타일로까지 그 규모가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콘이 메카시즘 광풍 속에서 갈고 닦았던 그 기술들이 그대로 트럼프에게 전수된 셈이죠. 특정 적을 만들어서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방식이라든지 제도보다는 개인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뭐 증거가 있던 없던 상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전술까지 전부 다 메카시즘의 어두운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자는 스승에게 배운 교훈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꾸고 또 극대화시킨 거죠. 1950년대에 낡아 보였던 전술이 21세기의 미디어 환경과 딱 만나니까 와,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돼서 돌아온 셈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되돌아보면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게 됩니다. 한 세대를 거쳐서 계승되고 또 더 강력하게 완성된 이 무자비한 생존 전략. 이 안에서 과연 진정한 승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대가로 무엇을 치렀을까요?